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가정주부인데요. 남편은 대기업 다니는 것도 모자라 정말 돈도 잘 벌고 잘생겼어요. 나이가 들었어도 남배우 같은 포스에 키까지 크고 어디 하나 빠질 구석이 없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해서 외모가 미스코리아급도 아니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영어 선생님이셔서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영어였거든요. 그런데 시댁까지 잘 사는 대기업 남편이랑 결혼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으니까 다들 안 잊고 하더라고요. 전 그런 걸 하나도 신경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 없으면 못 산다고 아직까지 난리치고 있거든요. 남편이 아직도 절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은 조은이라고 해서 말하는데 난 재훈이야. 이미 한 번 결혼을 해본 적이 있어. 내가 전 아내랑 만난 지 하룻밤 만에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했거든. 갑작스럽게 결혼을 해서 그런지 전 아내한테 정말 몹쓸 짓을 당했어. 전 아내가 나를 조종하고 부려먹더라고. 내가 외벌이인데도 전 아내가 아침 저녁을 안 차려줬어. 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챙겨 먹었거든. 평생을 안 해주더라. 자기가 먹고 싶어서 차려 먹는 것 빼곤 나를 위해 차려주는 게 아예 없었어. 저는 여기서 말이 끝나길래 그렇구나 하고 남편을 위로해 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남편이 글쎄 이런 말을 더 하는 거 있죠? 회사 일 끝내고 집에 왔는데 전 아내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나한테 밀린 설거지랑 밥을 하라고 시켰어. 심지어 밥 먹고 나서는 반찬까지 만들라고 지시 내린 적도 있다니까. 나 쉬는 날엔 분리수거 혼자 하는 건 기본이었어. 심한 날에는 대청소까지 전부 다 혼자서 하라고 시키더라고. 물론 남편도 당하고만 있진 않고 전 아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 전처가 전업주부면서도 독박육아 거리며 이런 소리를 했대요. 넌 일하다 쉬는 시간이라도 있지. 난 쉬는 시간도 없어. 뱃속에 있는 애 태어나면 내 몸도 망가지고 할 일도 더 많아질 텐데 벌써부터 나한테 이럴 거야? 남편 전처가 이런 식으로 난리치면서 남편이랑 싸웠대요. 그리고 남편 전처가 집 나가서 이틀 동안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뒤로도 남편 전처가 남편 조종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대요.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남편 전처가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월급이 얼마나 적은 줄 알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잖아. 배달 일을 하든 노가다를 뛰든 돈을 더 벌어오라고. 우리 애를 위해서 그것도 못해줘? 그런데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당하고만 있었겠어요? 바로 똑부러지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버린 거죠. 당신이 가계부 써가며 돈 아껴. 나는 회사 다니고 당신이 안 하는 집안일까지 하느라 힘들거든. 노가다도 안 할 거고 배달 일도 안 할 거야. 회사 외의 업무는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하니까 남편 전처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었대요. 남편 전처가 괜히 이틀 동안 안 들어왔던 게 아니었던 거죠. 남편 사진이랑 다른 여자 사진이랑 합성한 걸 들먹이면서 남편 전처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당신 회사에 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더 벌어와. 노가다도 틈틈이 하고 배달 일도 하고 오라고. 알겠어? 결국 남편이 이러한 공갈 속에서 돈 벌어오라는 압박에 못 이겨 투잡을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남편 전처가 얼마나 남편을 부려먹었냐면 집 멋대로 목표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지시 내렸대요. 한 달에 이 정도도 못 벌어와? 목표치 못 채우면 쓰리 잡혀야지 뭐 어쩌겠어. 요 앞에 있는 식당 일이라도 해. 아님 기술이라도 배우든가. 게다가 남편이 아프다고 일 못 나가거나 이제 힘들다고 투잡 못 뛰겠다고 하면 회초리를 들었다는 거 있죠? 남편이 정말 무슨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전처한테 휘둘렸다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남편 전처가 남편 회사에 남편 바람 피웠다고 조작한 사진을 뿌리긴 했지만 남편은 전처랑 계속 사는 것보단 사람들이 자기 험담하는 게 더 나았대요. 그 결과 남편 전처가 남편한테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내주고 형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 상처 보듬어주고 가끔씩 남편 전처 닮은 여자 보고 놀라서 움찔거릴 때마다 제가 괜찮다고 해줬어요. 남들이 볼 땐 저보다 훨씬 키 크고 덩치도 큰 남자가 절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실상은 그 반대였어요. 남편이 밖에서는 부끄러워서 애교를 잘 못 부렸지만 진짜 집에선 저한테 재롱 피우는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시부모님도 남편이 저한테 의지하는 거 보고 많이 놀라워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아무리 살펴봐도 네가 우리 아들을 구제해준 것 같다. 처음에는 아들이 사람들을 잘 안 믿고 경계했어. 그런데 며느리 너 만나고 나서부터 다시 예전처럼 밝아진 것 같더라. 우리 며느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들을 만나줘서 고마워. 시부도 같이 고맙다고 하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게 보여서 제가 다 감사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저를 정말 잘 챙겨줘서 시집을 잘 왔다고 생각했죠. 이런 이유로 남편이 절 졸졸 따라다니면서 애정 표현하고 애교 부려주고 그랬죠. 저 힘들다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거의 다 해줘서 이만한 남편도 없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부모님이 저를 정말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반찬 챙겨주시고 집안일 해주시고 애들 돌봐주시고 안 해주시는 게 없었어요. 우리 친정엄마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무던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저도 다 컸고 시집 갔으니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런 분이셔서 저한테 연락 많이 안 하셨어요. 집에도 자주 안 찾아오셨고 필요할 때만 용돈 보내주시고 선물 보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는 친정엄마보다 더 친정엄마같이 절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집안일 잔뜩 해주시면서 농담식으로 용돈 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빼곤 정말 좋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찾아오셔서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시고는 슬쩍 선물만 두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거 두고 가신 것 같다고 연락드리니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동네 산책하다가 너무 이뻐서 네 생각이 나더라. 너 주려고 직접 사와서 포장까지 한 거야. 어때? 마음에 드니? 직접 사온 것도 모자라 포장까지 직접 하셨다니 어머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받았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이때 장난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넘어줄 거 없니? 주머니가 허전하다. 나는 항상 며느리 생각하는데 며느리는 아닌가 보네. 어머님이 장난스럽게 애교 부리면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웃으면서 넘겼죠. 어머님, 용돈 드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도 어머님 늘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어디 놀러 가면 어머님 생각하고 있다가 작은 거라도 사올게요. 그렇다고 해서 시모가 왜 안 주냐고 떼쓰거나 눈치 주는 분은 아니라서 절 친딸처럼 생각해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시모였기에 미국 같이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가기로 한 거죠. 아, 갑자기 여기서 미국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저한테 할 말이 있대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게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 소리 듣고 엄청 의아스러웠죠. 곧 있으면 은퇴 앞둔 사람이 무슨 주재원인가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리 물었어요. 당신 나이에 무슨 주재원이야? 다른 젊은 직원들 안 보내고 왜 당신이 가? 요즘 젊은 직원들은 주재원 안 가려고 하던 추세라던데 그것 때문에 그래? 다행히 남편이 아니라고 고개를 좌우로 젓더라고요. 남편이 이때 자기가 주재원이 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40살에 좋은 기회를 얻어서
현재 미국 회사 엔지니어로서 3년 차로 일하는 사람도 있대. 예전부터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어서 미국 주재원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회사를 알아봤거든. 나도 내 나이에 가능한 일인지는 확실치 않아서 말을 못했는데 진짜로 되니까 너무 신기했어. 미국은 한국이랑 다르게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66에서 67살까지는 일한다고 하더라고. 안 그래도 남편이 미국 주재원 이야기를 아주 옛날부터 꺼냈었거든요. 유학이나 이민 갈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어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은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주 옛날에 애들 유학 관련 사이트나 카페에 가입한 적도 있어요. 이때 남편이 여기서 더 의아스러운 말을 꺼내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부모님도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 당신은 미국까지 가서 우리 부모님이랑 한 집에서 사는 거 괜찮아? 남편이 이리 묻길래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보통 어르신들은 아예 낯선 곳으로 이사 가는 거 싫어하시지 않나요? 살던 곳이나 살던 고향에서 지내는 걸 선호하잖아요. 게다가 시부가 예전에는 멀쩡하셨는데 시부 친구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하나씩 캐묻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나이대에는 먼 곳으로 이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나? 아버님도 한쪽 다리가 불편한 마당에 왜 한국 놔두고 그 먼 길을 가시려고 하시는 거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가 유학이나 이민 얘기를 꺼내면 저희들끼리만 다녀오라고 하시니까요. 제가 같이 가자고 얘기해봐도 농담으로도 좋다고 하시질 않으세요.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프고 기운도 떨어지는데 말도 안 통하는 곳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무작정 우기지는 않을 생각이었는데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남편도 저한테 말해주면서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이야기해주더라고요. 당신이랑 내가 한국을 떠나면 너무 적적할 것 같대. 젊었을 때부터 미국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게다가 비용도 적극적으로 대주시겠다고 하셨어. 일단은 시부모님이 100% 이해되는 건 아니더라도 같이 미국으로 가시면 시댁에 돈이 꽤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았죠. 이런 이유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에게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나는 시부모님이랑 미국 가서 사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언어가 안 통해서 문제지 그것 말고는 고민할 게 없을 것 같아. 최대한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도 남편 표정이 끝까지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부모님이 말도 안 통하는 곳을 왜 가려나 싶어서. 나중에 나랑도 싸울 것 같고 당신이랑도 다툴 것 같아서 걱정되네. 하긴 남편도 가서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시부모님을 잘 못 챙겨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걱정하는 남편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줬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한국으로 와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단순하게 생각하자. 시부모님이 애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 어련히 알아서 고민해 보시고 결정 내리신 걸 거야.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사서 걱정 안 하는 성격이고 긍정적인 편이거든요. 안 그래도 집안일만 하고 남편 챙기거나 양가 부모님만 챙기면서 사느라 무료했는데 한국 말고 전혀 새로운 곳으로 간다니까 너무 신났어요. 남편이 주재원 안 가더라도 여행은 가볼 생각이었는데 차라리 잘 됐죠. 이참에 다 같이 가서 제대로 추억 좀 쌓아보려고 했어요. 저는 마냥 들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보더라고요.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주재원과 시부모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더라고요. 뭐? 어머님이랑 아버님도 주재원 따라가신다고? 어떻게 미국까지 가서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을 해? 너무 힘들 것 같아.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어떻게든 시부모는 떼어놓고 가보래요. 하지만 저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해버렸죠. 뭐 나는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은데? 시부모님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니까.
특히 우리 어머님 거의 만날 찾아오셔서 모녀지간처럼 지내고 있어. 친정 엄마 같은 느낌이라 걱정이 안 되던데? 제가 이리 해맑게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한숨을 쉬었어요. 친구들은 이런 제 성격을 아니까 이리 얘기해줬죠. 너는 좀 걱정을 할 필요가 있어. 한국은 그래도 시댁이 따로 있으니 괜찮은데 미국으로 가면 시부모가 너만 보면서 살걸?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봐.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하긴 유일하게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시부모의 언어 문제였거든요. 저는 영어가 능수능란했는데 시부모님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들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걸 들을 걸 그랬나 봐요. 하지만 전 그때 그 걱정은 아예 못하고 이미 미국으로 떠날 생각으로 그저 즐거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전 그렇게 시부모와 남편을 데리고 비행기에 올라탔는데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일단 살 곳을 찾느라 정신없었어요. 남편이 그 지역에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한국인 부동산업자 몇 명에게 미리 연락했었죠. 구글 리뷰도 살펴보고 가급적 많은 사람이 좋은 평을 남긴 사람 위주로 고르니까 직접 집을 못 봤는데도 괜찮았어요. 남편 말로는 주재원으로 가는 것이니 전임자가 사는 집을 물려받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그 말만 전해 듣고 갔는데 완전 시골이었어요. 전임자가 살던 집을 물려받게 된 거라 호텔에 머물면서 집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됐는데요. 저희가 살게 된 집이 주택이었거든요. 마당이 있어서 공간이 탁 트여 있었고 뒤뜰에 제가 좋아하는 꽃들도 심을 수 있어서 힐링됐죠. 처음에는 저희 부부, 시부모 모두 다 모여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정원도 꾸미고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이 행복도 잠시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가 영어 선생님이셔서 생각보다 빨리 적응했는데요. 그런데 친구들 말대로 시부모가 문제였던 거예요. 제가 이웃들과 친해져서 홈파티도 가보고 술집도 가보는데 시부모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잖아요. 저를 따라오셔도 자꾸만 소외되니까 기분이 나쁘셨나 봐요. 물론 저도 그런 시부모를 옆에서 계속 챙기며 통역사처럼 이야기도 대신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 전혀 섞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결국 제가 이웃집에 초대받았다고 가자고 해도 안 가시는 거예요. 바비큐 파티하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고기만 먹고 가시라고 해도 거부하셨어요. 제가 결국 약속은 약속이니 저 혼자라도 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모가 짐을 챙기는 저를 보고 이런 식으로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니는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서 집에만 있는 시부모 안 보이냐? 너희들 때문에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어? 갑자기 윽박 지르셔서 깜짝 놀랐어요. 시모가 이러는 걸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이러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어머님도 같이 가요. 아버님도요. 다들 집에만 계시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리면 되나요? 저도 미국으로 온 뒤로 최대한 시부모님을 신경 써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한계란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자기만 봐달라고 때만 쓰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따지고 드니까 시모 원성이 저절로 높아지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따라가봤자 처음에만 좀 통역해주는 척하다가 코쟁이들하고 어울릴 거 아니니? 그냥 가지 말고 집에 있어. 세상에, 제가 통역해주는 척을 하면서 코쟁이하고 어울려 놀았다니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는 걸까요? 순간 욱해서 약속 어길 수 없다고 갈 거라고 하려다가 시부가 이런 식으로 사정하시는 거예요. 며느라, 우리가 벌써 향수병에 걸렸나 보다. 네가 우리 챙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봤나 봐. 네가 매번 우리 안 챙기고 외국인들이랑 어울려 노니까 좀 섭섭하더라. 이번만큼 우리랑 같이 밥 먹고 대화도 좀 하게 해. 어? 결국 시부 때문에 거돈 놔두고 이웃한테 전화해서 약속 취소를 하고 말았어요.
그날 시부모 위에서 식사를 차리고 대접해 드렸는데 시모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부는 좀 말씀하시더니 시모 눈치를 보시면서 입을 다물었어요. 제가 또 거기서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님이 여기 오겠다고 결정하신 거고 말이 안 통하면 언어를 배우세요. 왜 배우실 생각을 안 하세요? 여기서 잠시만 사실 거예요? 저희 여기 여행하러 온 거 아니고 아예 살려고 온 거예요. 시모 잘못을 지적하니까 시모 얼굴이 시뻘개지대요. 저한테 또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 내가 코쟁이들이랑 어울리려고 여기 온 것 같아? 나 니들 때문에 온 거야. 니들이 가는 곳이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달나라든 우주든 다 가려고 했다고. 그니까 왜 따라오려고 하시냐고 반문했더니 시모가 더 날뛰시더라고요. 어머님 행동이 솔직히 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이 퇴근만 하면 시모가 남편을 은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몰래 따라가 보면 둘이서 귓속말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몰래 따라가 봤더니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 몰래 남편 전처랑 통화를 하고 있었나 봐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발끈하고 있었어요. 방금 엄마가 나 몰래 전 아내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그 사람한테 공갈당해서 배달하고 노가다고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어떻게 전 아내하고 아직도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낼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든 이혼 안 시킬 걸 그랬다. 전 아내가 며느리였을 때가 그립다고 했잖아. 당연히 그립겠지. 전 아내가 나 투잡시켜서 뜯어간 그 돈 엄마한테 줬으니까. 시모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얼굴이 단숨에 시뻘개지더니 시모가 억울하다면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든 이혼 안 시킬 걸 그랬다. 전 며느리가 그립다. 뭐 이런 말 했다니? 니는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전처가 하는 말을 믿니? 너 이혼하기 전에 이전 며느리가 그런 말 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나는 당연히 아들 네 편이지 며느리 편이었겠어. 이전 며느리가 너 못살게 굴라고 조종질한 걸 생각 좀 해봐라. 엄마가 말했지. 걔가 한 말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남편이랑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 전처가 남편 투잡까지 시켜서 뜯어간 돈을 시부모한테 줬나 봐요. 하지만 시모는 남편 전처의 정체를 눈치 못 채고 있었대요. 남편 전처가 시모 앞에서는 착한 며느리인 척 연기를 하며 용돈까지 두둑하게 주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모가 울면서 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히려 지금 며느리가 나 총놈 취급한다니까. 지는 미국인들이랑 놀러 다니고 있고 집안일은 죄다 나랑 네 아버지가 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엄청 놀라면서 며느리를 혼내켜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시모가 제가 그렇게 챙겨주고 통역사 역할 자처한 건 생각해주지도 않고 저를 나쁜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내막이 있어서 조용히 듣고 있는데 시모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작 돈 때문에 아들을 그리 방치했겠냐? 억울하다. 억울해.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면 너라도 나를 믿어줘야 할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잖아. 부모. 시모가 자기 가슴을 팍팍 치면서 이야기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시모가 몸을 획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랑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들었어? 내가 아무래도 오해를 한 것 같아. 난 전처랑 전화통화하는 걸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착각을 한 걸까? 엄마가 이럴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남편 손을 잡고 같이 시모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기서 시모 달래드리고 남편은 시모한테 사과했죠. 시모가 남편 사과를 받고 울먹거리는 눈빛으로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을 막 어루만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가 그때는 네 아프고 힘든 거 못 알아줘서 미안해.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사나 살펴봤어야 했는데. 니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엄마한테 이러는 거지? 엄마가 목소리 높여서 미안하다. 네가 그런 과거가 있으니 엄마가 이해하고 보살펴줘야 하는데 엄마가 무리해서 미국까지 온 이유는 너 때문이야. 네가 타지에서 또 그런 일을 당할까봐 걱정돼서 온 거라고. 네가 아무리 다 커서 이렇게 애도 낳고 가정 꾸렸다고 해도 엄마 눈엔 네가 어린애 같다. 이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남편도 시모 눈물 보고 같이 울면서 부둥켜 안길래 저도 울컥하고 말았어요. 그제야 저도 미국까지 따라오게 된 시모의 속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시모가 얼마나 걱정이 되면 미국까지 따라왔겠어요.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시모에겐 진짜 큰 결정이었는데 저도 그동안 시어머니께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어머님을 안아줬죠. 그리고 어머님을 안은 채로 이렇게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저도 다시 생각해보니까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어머님 마음이 그러신 줄 몰랐어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쓸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 오해를 풀고 같은 이유로 더 이상 싸우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날이 추워서 눈이 저절로 떠졌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추운데도 잘만 자더라고요. 한국에만 있는 보일러를 그리워하면서 방 밖으로 나왔어요. 시부모 방이랑 애들 방, 우리 부부 방 모두 2층에 있었거든요. 목도 마르니까 몸도 데울 겸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길래 방해가 안 되려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바로 그때 시모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 안 그래도 아들이 니랑 헤어진 후로 콩고물이 하나도 없어서 걱정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며느리 꼬드겨서 아들 투잡 좀 시켜보라고 해보려고. 안 먹히면 며느리 시집살이 시켜서 돈 좀 뜯어내야지. 지가 미국 간다고 하길래 나한테서 도망가려는 것 같길래 따라왔지. 혹시 몰라. 아들이 며느리한테 내가 너랑 한패였다고 말해버리면 곤란하잖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남편 전처랑 시모가 한패 같은 거예요. 어떻게 친아들한테 그럴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 태어날 때부터 키우긴 했지. 어차피 첩자식인데 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아니라서 불쌍하지도 않아. 지가 모자란 짓거리 사서 하는 거지. 아들이 첩그년이랑 외모도 성격도 똑같이 빼닮아서 어찌나 짜증이 나든지. 우리 남편이 젊었을 때 첩년만 보지 않았으면 나 아니랬어. 제가 이 소리를 듣고 입을 떡 벌렸어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저를 아예 매장시키려고 남편 전처랑 이런 작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 사진 좀 찍어야 할 것 같다고? 내가 찍은 걸로는 안 돼? 네가 찍어서 합성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 알겠다. 네가 이쪽으로는 전문가니까 한국으로 데려가 볼게. 네가 따라붙어서 사진 좀 찍어서 딴 남자랑 합성해봐라. 그래야 며느리 바람 피웠냐고 윽박 지르면서 아들한테 말 안 할 테니까 잘하라고 압박 주려고. 그러면서 돈 좀 뜯어내야지. 당연히 며느리가 돈 주면 너한테도 줄게. 너도 이혼하기 전에 나한테 돈 꼬박꼬박 주었잖니. 이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찰칵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시모가 핸드폰 카메라를 제 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순간 놀라서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방금 사진 찍는 소리 들렸는데? 어머님이 사진 찍으셨어요? 그 당시엔 시모가 사진 찍는 소리가 갑자기 나서 놀란 줄 알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바로 소리에 반응하니까 시모가 당황했었나 봐요. 잠깐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 내가 핸드폰 조작하는 게 서툴러서 가끔씩 이러더라. 실수로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게 실수가 아니라 제가 바람 피운 증거 만들려고 찍은 거였대요. 너무 충격받아서 멍하니 있는데
시모가 더 경악할 만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하긴 너도 아들이랑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편했지. 알아서 배달에 노가다에 투잡까지 뛰어서 돈 벌어다 주고. 나도 네가 그립다. 그때 용돈 많이 뜯어내서 돈 펑펑 쓰고 다녔는데. 다시 결혼시키는 건 무리고 합성한 사진으로 공간에서 며느리 돈 좀 뜯어내야지. 아들 요즘 미국 가서 돈 많이 벌더라. 며느리가 돈 관리하고 있어서 팔아줄걸? 며느리 그것을 예전 아들처럼 만들어버리게.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시모가 더 주절되는 거 핸드폰으로 녹음해놨어요. 그리고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가 제 방 안에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 연기를 했죠. 남편을 깨워서 시모가 이런 짓을 꾸미고 있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시부모가 우리 부부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시부모가 우리 부부 보고 일어났냐고 물어보면서 잠시 할 말이 있대요. 시모가 글쎄 훌쩍거리면서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이러는 거 있죠? 시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더라. 너도 알고 있지? 우리 엄마가 100세가 넘는 고령이라서 시설에 계시는 거. 근데 며칠 전에 내 남동생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신다고 하더라. 한국으로 올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오라고 했어. 방금 또 연락을 받았는데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더라. 엄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장례 치를 것 같다며 얼른 오래. 그래서 저보고 제일 빠른 한국행 비행기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시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할 순 없잖아요. 제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머리를 굴려봤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냥 집안일만 하고 있어서 일단은 시모가 하라는 대로 제일 빠른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비행기 티켓은 예약하지 마. 중요한 출장에 가야 해서 시 외할머니한테는 못 갈 것 같은데. 그때가 돼서야 남편이 저번에 밥 먹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가야 한다고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남편이 어제 출장 갈 짐까지 싸놨는데 시모가 남편 전처랑 나눈 충격적인 전화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놓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 뒤로 바쁘게 출장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남편이 늦었다고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지금 남편한테 폭로하는 건 글러먹었구나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먼저 한국으로 가기로 했죠. 시간이 지나 시부모랑 같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가 이상하게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침잠이 없으셔서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시는 분이라 의아스러웠죠. 몇 번이나 흔들어댔고 아버님, 아버님 거렸거든요. 시모가 그때 나타나서는 이러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 어제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아프다고 하더라. 그래서 약 먹고 잤는데 몸살이 난 것 같아. 그냥 우리끼리 가자. 시모가 다급하게 이러시니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모가 시부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일단 시모한테 알겠다고 하고 시모가 한눈판 사이에 다시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왔는데요. 약을 먹였다고 했으니까 쓰레기통에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았어요. 쓰레기통을 뒤져봤는데 수면제가 있는 거예요. 전 이거 보고 등골이 오싹해졌죠. 시부가 최근 들어서 너무 잠이 없어지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 너무 독하다고 안 드시고 서랍에 넣어뒀는데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하다니. 시모가 1층에서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서 일단은 급하게 나갔어요. 그대로 시모랑 공항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본색을 안 드러냈거든요. 한국 도착하자마자 시모랑 같이 시 외할머니를 보러 갔는데 역시 고령이시라 세상을 뜨셨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 외할머니 장례 절차를 밟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공항으로 갈 때만 해도 시모가 온화하게 대하셨거든요. 공항 도착하고 시모가 잠시 저 멀리 떨어져서 누군가랑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설마 남편 전처인가 싶어서 엿들으려고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
때마침 전화가 끊겨서 못 들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공항버스에서 제 짐을 빼면서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너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아. 사실 이전 며느리가 우리 쫓아다니고 있었거든. 네 모습 여러 장 찍어서 다른 남자랑 합성할 거래. 그리고 네가 바람 피운 증거라고 들이밀라고 하더라. 이전 며느리가 이제 막 합성해서 사진을 보내줬거든? 어때?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나한테 돈 갖다 바쳐라. 안 그럼 이거 아들 회사에 뿌려버릴 거다. 전 시모랑 다니는 내내 누가 쫓아다녀서 사진 안 찍으려나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기꾼 같은 남편 전처년이 밥 먹고 그런 짓거리만 했는지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어이없어하며 사실 전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니까 시모가 이러더라고요. 알고 있긴. 니도 아들놈하고 똑같아. 하는 짓이 띨빵하니. 아유, 니 같은 것들이 꼭 끼리끼리 만나더라. 아들놈이 왜 미국으로 오려고 한 줄 알아? 내가 안 따라올 줄 알았던 거야. 그런데 내가 니 둘을 순순히 보내줄 줄 알았니? 내가 니들이 전처럼 돈 갖다 바치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를 굴렸는데. 고쟁이들 사이에서 으쓱대서 기분 좋았지? 시애미 개무시하고. 니년이 미국에서 대접받는 게 어울리니? 시어머니께서 머리 굴리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하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아, 네. 제가 하는 짓이 띨빵하다고요? 그래요, 어머님. 띨빵한 것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제가 여기서 전화 한 통만 하고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제 남편한테 시모 통화 녹음한 거 문자로 보내놓고 전화했죠. 여보, 내가 문자로 보내놓은 거 봤어? 그거 당신 어머님이 당신 전처랑 통화한 거거든. 이제는 나를 예전 당신처럼 만들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나 봐. 어머님이 사진 찍는 솜씨가 어설프니까 나 한국까지 데려왔더라고. 당신 전처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른 남자랑 합성시켰어. 여보 회사에 뿌리겠다고 공갈해대면서 돈 갖다 바치게 하려고 한 거지. 내가 돈 안 주면 여보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했나 봐. 내가 당신 몰래 한국에 숨겨놓은 애인이 있었고 미국 가서도 몰래 연락했었다고. 남편이 아직 문자를 보지 못했는지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일이 대꾸했어요. 역시 엄마도 한패였던 거야? 내가 의심해도 아니라고 바락바락 우기더니. 심지어 당신한테도 공갈해대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고? 여보, 내가 일단 당신이 보내놓은 녹음본 좀 들어볼게. 전화 좀 끊어봐. 남편이 이러고 전화를 끊길래 시모를 쳐다봤는데 시모 얼굴이 새하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뒤에 공항에서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봤거든요. 남편이 울부짖으며 이렇게 소리치더라고요. 당신이 녹음한 거 전부 다 들었어. 역시 엄마가 전화내랑 통화를 했던 거야. 내가 잘못 들었던 게 아니라고. 엄마가 전처랑 계속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 당신한테까지 그러다니. 어떻게 내 두 번째 결혼도 이렇게 망치려고 드는 거지?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당신 상간녀 소송이라도 할 작자들이야, 이 인간들은! 남편이 너무 격분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다독여주면서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여보, 일단 진정해. 내가 어머님 한국에 놓고 갈게. 다시는 당신 못 보게 하고 만나지도 못하게 해버려야지. 내가 어머님을 다시 데리고 가겠어. 어머님이나 당신 전처가 조작된 사진으로 못살게 굴면 우리는 녹음본이 있으니까 이걸로 소송 걸면 돼. 남편이 제 말을 듣고 조금 이성을 되찾은 것 같았는데요. 반대로 시모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야 현실 파악을 했는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라,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건 아니지. 나 미국 온다고 한국에서 살던 집까지 정리했다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시모는 집 없다고 하면 제가 아이고 어머님 그럼 안 되죠. 여기로 모실게요. 이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있는 노숙자들 가리키면서 말했어요. 여기 대한민국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어머님처럼 노숙인 된 사람들 많네요. 여기서 잘 지내보세요. 그러니까 시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엉엉 울면서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자기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먼저 저 세상 간 첩자식이라고 그 첩년 그리워하면서 아들을 얼마나 예뻐했는지 아니? 내가 젊었을 때 마음고생하고 차별받고 핍박받았다. 남편이 첩을 너무 예뻐해서 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어. 첩년이 나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 심지어 나한테 이런 막말도 하더라. 남편이 본처 취급도 안 해주는데 너는 언제 도망갈 거냐? 나보고 이러는 거 있지. 내가 그 수모를 끝까지 버텨낸 끝에 첩이 저 세상 가고 남편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 그러다 내가 장사로 시댁 재산을 좀 모은 뒤로 그나마 살 것 같더라. 그 뒤로도 시모가 자기가 당한 게 있으니 보상 심리로 이런 짓까지 해가며 남편이랑 저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었나 봐요. 이 말을 쭉 듣고 나니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그게 우리가 한 짓인가요? 그 화살이 왜 남편이랑 저한테 돌아오는 거죠? 생각할수록 화딱지가 나서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어머님, 그거 전부 다 핑계예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아버님한테 푸시지 그랬어요. 왜 저랑 제 남편한테 풀려고 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만만해서 그러신 거죠? 도대체 시부한테는 왜 꼬장을 안 부렸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더라고요. 남편도 내가 재산을 좀 모아놓으니 변했더라. 나이 들어서 기댈 사람은 나밖에 없다 생각했는지 나한테 찍소리 못하고 살았어. 남편이 예전이랑 다르게 내 편이고 내 말대로 하니까 복수할 마음이 안 든 거야. 순종적으로 구니까 복수할 마음이 안 들었대요. 와, 시모랑 남편의 전처 똑같은 종자들 아닌가요? 둘이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같은 피가 섞여 있으니까 생각하는 회로도 비슷하고 둘이 쿵짝이 잘 맞는 거겠죠. 시모랑 남편의 전처뿐만 아니라 시부도 꼴 보기 싫어서 어머님께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럼 아버님도 한국으로 보낼 테니까 여기서 노숙하세요. 두 분 다 미국 코쟁이들 싫다고 징징대더니 잘 됐네요. 한국 길거리에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아님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남편 전처 찾아가시든가요.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시모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제 팔을 꽉 붙든 채로 강력하게 호소해댔어요. 며느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나 미국으로 따라갈 돈도 없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사실 다른 자식들하고도 연이 끊겨서 기댈 곳이 너밖에 없단 말이다. 어머님이 무릎 꿇고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 뿌리치고 혼자서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퇴근한 남편이 한 걸음에 다가와서 저를 안아줬죠. 그리고 남편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리 말해주었어요. 너무 고생했어. 나 때문에 이런 일 당하게 해서 미안해. 평범한 시댁으로 시집갔으면 무난하고 행복하게 잘 지냈을 텐데. 남편은 저를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기는 부모복, 인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처복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울보 남편 등을 막 토닥여주면서 이리 얘기해줬죠.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어머님 한국에 버려두고 왔으니까 이번엔 아버님도 보내자. 아버님도 당신이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입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야.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때 마침 시부가 2층에서 내려오면서 시모가 약을 잘못 줘서 몸이 이상했었다고 고자질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시부에게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남편이 그동안 남편 전처랑 어머님한테서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당하면서 노예짓거리 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는 거 아세요? 어머님이 이제는 저를 타깃으로 해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던 것처럼 사진 조작하려고 했다고요. 어머님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렇게 미워했다 쳐도 아버님한테는 친자식 아닌가요? 왜 우리 남편 편을 안 들어주세요? 아버님도 그냥 한국으로 가세요. 한국 가셔서 어머님이랑 같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든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든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이렇게 시부를 혼내키면서 한국으로 가라고 했죠. 짐 싸서 나가라고, 비행기 티켓도 알아서 사라고 하니까 시부가 저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사고당해서 다리를 저는 바람에 버려질까봐 무서웠어. 아이, 아내가 글쎄, 나도 나이가 들고 다쳐서 약자가 돼버리니까 세뇌를 시키는 거 있지. 아내 없이는 이제 나는 못 살 거라고. 자기 도움이 필요하니 자기 말대로 하라고 말하더라. 자기만큼 나 챙겨주고 위해주는 사람 없으니 버려지기 싫으면 말 좀 들으라고 했어. 실제로 내 친구도 같이 사고당해서 몸이 불편해지니까 황혼이혼 당했다고 하더라. 친구가 외롭고 추하게 늙어가는 거 보고 나도 버려질까봐 불안해서 그랬다. 시부가 이렇게 고백해가며 제게 매달렸지만 받아주지 않았죠. 이런 식으로 정말 단호하게 차갑게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시는 아버님 볼 생각이 없어요. 부모 같지도 않은 부모, 집안 어르신 같지도 않은 분 모시고 살기 싫어요. 어차피 아버님은 아버님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실 거잖아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해도 방임하거나 외면하실 거죠? 맞는 말이라 그런지 반박을 못 하시네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이제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시부가 도저히 나갈 것 같지 않아서 시부 짐을 문 밖으로 던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부 밀어내서 문을 쾅 닫아버렸죠. 그 뒤로 시부모 연락처를 죄다 차단하고 아예 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시부모가 우리한테 손절당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 가족은 그 뒤로 쭉 미국에서 지내면서 살고 있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서 시부모와 다시 마주칠 확률이 극히 드무니까 너무 좋아요. 시부모가 마음먹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만나게 될 일이 없는 거죠. 전 정말 시부모가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인가 봐요. 여러분도 보이는 것에만 너무 믿지 마시고 그 내막을 볼 줄 아는 눈을 키우세요. 저도 시부모한테 끔뻑 속아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시부모를 통해 느낀 건데 평범하고 좋은 부모는 자식들한테 집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저희 시부모처럼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거나 세뇌시켜보려고 미국까지 따라오려고 하진 않겠죠. 만약 여러분 곁에 저희 시부모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꼭 저 같은 방법으로 떨쳐내시길 바랄게요.